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1월 1일부로 맥시에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수수료가 진짜 거의 뭐안 받다시피 싸게 운영을 해서 맥시를 사실 썼고, 수수료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인상을 했는데,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별로 인상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너무 짧은 슬라이드로 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지금 전송 비용이 많이 올라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매매 방식에 따라서 거래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다 비교를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고 요거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지정가 0.02, 시장가 0.05입니다. 바이비트 똑같지만 시장가가 0.005% 더 비쌉니다. 그리고 비트겟 0.02, 시장가 0.03. 현존하는 수수료가 제일 싸긴 합니다. 비트겟. 맥시 지정가는 맥시가 지금 최종 인상했지만 지정가는 제일 싸요. 0.01. 그 다음에 시장가는 0.05. 그리고 맥시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다 있겠지만 맥시는 보유만 하면 수수료 50% 할인에 자포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BNB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할인되거나 하는 건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BNB 25개를 들고 있으면 여기 할인은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맥시는 이제 절반 정도 할인되죠. 만약에 MX 코인을 1000개 구매하셔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맥시가 제일 낫긴 합니다. 그 다음에 OKX 지정가 0.02, 시장가 0.05, 수수료 20% 페이백 해주고 있고요. 빙X 지정가 0.02, 시장가 0.05,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페이백 45%, 레퍼럴로 가입하면. 너링폭스 0.02, 시장가 0.04. 자, 요거를 조금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한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자, 거래소별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시장 0.02, 0.05 대부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바이비트만 지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바이비트가 수수료는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정가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맥시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나는 시장가로 거래를 한다. 그럼 비트겟이 제일 낮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다만 내가 MX 코인을 사서 킵해서 거래를 하겠다 하시면 맥시가 0.025니까 가장 낮긴 합니다. 자, C피트 거래시 수수료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 84불, 맥시 42불, 절반이죠. 그 다음에 다 84불입니다. 지정가가 똑같기 때문에. 시장가 바이낸스 210불, 바이비트 231불, 비트겟 126불, 맥시 210불, 그 다음에 너닝폭스 168불.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132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1만원입니다. 10비트 기준으로 바이낸스 11만원, 바이비트 11만원, 맥시 55,000원. 그 다음에 시장가로 봤을 때는 바이낸스 27만 7천원, 바이비트 30만 4천원, 비트겟 16만 6천원, 나머지 27만 7천원.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맥시 MX 코인 50% 킵 해놨다고 하면 1000개 킵 해놨다고 하면 15만원 이하가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그 다음에 OKX랑 빙X 같은 경우에는 페이백을 20%, 그 다음에 빙X는 45% 해주고 있습니다. 레퍼럴로 가입하면. 그래서 지정가는 88,000원, 요렇게 할인 적용하면 88,000원. 그 다음에 빙X는 69,984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는 22만 1000원, 별 차이 없죠. 그 다음에 빙X는 15만 2천원 요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수료만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정가를 쓰시는 분들은 맥시를 쓰는 게 가장 절약이 될 것이고, 시장가 쓰시는 분들은 비트겟 쓰시는 게 가장 적용이 됩니다. 비트겟은 만약에 요걸로 안 하게 되면, 레퍼럴로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요거보다 수수료 조금 더 비쌉니다. 0.03가 0.05가 그렇습니다. 시장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래소를 써야 되느냐? 일단 내가 지정가를 많이 쓴다, 시장가를 많이 쓴다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단타를 많이 친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시장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장 수수료가 낮은 맥시 거래소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각 거래소별 한번 제가 이제 또 거래소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자료를 요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바이낸스는 VIP 1부터 9까지 있고, 거래량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AN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올이면 이것 또는 이것도인데, AND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됩니다. 32일 볼륨, 트레이딩 거래량 기준 요거 1500만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BNB 밸런스, 이 BNB 코인이 가지고 있어야 수수료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VIP 1은 0.14, 0.014, 0.036. 그래서 요게 비겟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VIP 3가 돼야 돼요. 그래서 1억 거래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 할인이 많이 되죠. 근데 BNB까지 갖고 있어야 되죠. 250개.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만원 넘거든요. 250개면. 요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비트도 마찬가지로 VIP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8, 0.04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슈프림 VIP 프로 1 이런 것까지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일반인들 가기 힘들고요. 우리는 거의 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등급. 그리고 레퍼럴 가입하면 이제 20% 할인되는데, 거의 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논 VIP, VIP1. 자, 그 다음에 비트겟 수수료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메이커 0.02, 테이커 0.03. 요게 시장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볼 수 있고, OKX도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같이 개미들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SS에 1억, 이건 올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충족하면 되기는 하네요. 거래량 5천만, 월 기준 5천만을 했을 때 크진 않습니다. 네,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핑엑스는 어디지?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다른 도큐멘트 파일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러닝폭스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거래소를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느냐? 자, 일단은 저는 레퍼럴 그 프로모션 계정이 있는 거는 바이낸스, OKX 빼고 나머지는 다 들고 있어요. OKX랑 바이낸스는 따로 계약한 게 없습니다. 현재 OKX는 연락 왔는데 계약을 아직 안 했고, 의미가 없어가지고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정가랑 시장가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거 외에 어떤 걸 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거래소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선물 시장 넘버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한 번씩 혼자 말도 안 되는 미친 무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1K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100K까지 오르거나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1이다 보니까 이 호가창 안전성이 있습니다. 막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노멀합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래됐고 안정성 물론 보장되어 있죠. 근데 바이비트는 지정가 체결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겟이라든가 다른 뭐 너링폭스라든가 이런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거래소를 쓰다가 바이비트를 써보시면 지정가가 생각보다 잘 체결 안 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겟 얘네들은 뭐 UI UX도 자 UI UX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겟 같은 경우 UI UX도 크게 나쁘지 않고 큰 문제는 없는데 청산 이슈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 ADL 때문입니다. 위험 수치. 그래서 ADL을 잘 참고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ADL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비트겟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디 설명이 있을 거예요. ADL이 어떻게 걸리는지 여기에 나오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본금이 얼마 있는데 청산 금액이 가까이 갔다. 그러면 조금 미리 자동으로 리스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거나 하는 그 리스크 방지 장치입니다. ADL이라는 게 그게 좀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맥시. 자, 맥시도 거의 뭐 비트겟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KX 같은 경우에도 큰 거래소고 UI UX 크게 불편할 거 없는데, 자, 빙엑스 같은 경우에 서버가 조금 예전에 자주 터졌습니다. 그리고 러닝폭스 같은 경우에는 UI UX가 가장 큰 장점인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가로 걸었을 때 일일이 요거를 찍고 아니면 호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얘는 오토 프라이스 기능이 있어서 지정가를 선물가처럼 시장가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알트를 하실 거면 수수료 신경 쓸 필요 없이 바이낸스에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전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호가가 들쑥날쑥 하는 게 없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도 나는 수수료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쓰는 거래소 쓸래. 그리고 나는 알트를 자주 하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엄청 낮아요. 알트 단위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 안 나와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수료 솔직히 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등락폭은 큰데 수수료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알트는 수수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 쓰면 되고. 자, CS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이낸스 CS 문제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바이낸스가 이건 누가 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바이비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겟 CS 노답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CS를 기대할 거는 없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맥시 다 CS 쓰레기고, 맥시 같은 경우에는 CS가 괜찮았어요 원래. 근데 이제 홍보를 하면서 얘네들이 덩어리가 좀 커지다 보니까 개쓰레기입니다. 이런 개쓰레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S는 OKX, 빙X까지 기대할 건 없고, 그나마 러닝폭스는 제가 아직까지 CS 이슈를 터져가지고 문제 생긴 거는 없습니다. 바이낸스도 문제가 있었죠. 고객 자금 예전에 한번 큰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CS 등급은 다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조금 가장 역하다. 만약에 이제 4등급, 얘가 CS 4등급이고 바이낸스가 CS 4등급이고 바이비트가 CS 4등급, 비트겟 5등급, OKX 4등급, 빙엑스 5등급, 빙엑스 4등급, 얘는 뭐 한 3등급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CS 별로 쓸 건 없지만 CS 거의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근데 비트겟이랑 맥시는
더 가관이다. 근데 평소에 뭐 우리가 CS 할 일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맥시를 계속 썼지만 이제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맥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겟으로 아마 자금을 옮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거래소별 좀 재밌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별다른 거래를 한다고 혜택 없고, 바이비트도 별다른 혜택 없습니다. 자,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거래만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간헐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 그 다음에 맥시를 쓴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수료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증정금을 주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정금으로 수수료를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 그 다음에 OKX나 빙X, 러닝폭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자체 이벤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소 안전성은 러닝폭스 빼고,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 러닝폭스 빼고는 검증이 다 끝나서 안심하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 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코인게코 들어가셔가지고 거래소 준비금 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코인게코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개수를 볼 수 있는데, 이 멘틀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 자체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3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가 주로 전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테더가 44%, 그 다음에 이더가 17%. 특이하게 비트코인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제가 방송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하고, 또 저희 카톡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요거 거래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이낸스도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거래소인데 지금 오히려 BNB가 30% 위험 수치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바이낸스는 안 써요. 한번 저거 미친 듯한 펌핑 무빙을 한번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데는 비트코인 10K까지 떨어졌는데 바이낸스는 1K까지 떨어져요. 그게 오히려 거래량이 많았을 때 부작용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준수하다. 30% 넘어가지 않았고, 비트코인, 테더, 이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메이저 코인들이.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KX도 문제 없습니다. 거래소 준비금. 자, 비트코인 42%, 36%, 이더 17% 준수하죠. 자, 그래서 OKX도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후오비는 절대 쓰지 마세요. 써니 하는 거래소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맥시 같은 경우에도 테더 42%, 그 다음에 MX 코인 16%, 비트코인 7.9, 이더 3.2 크게 문제없이 준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겟. 자, 그래서 테더 38%, 비트코인 33%, 이더 5%. 크게 문제 없죠. 비트겟도. 그래서 이렇게 다 제가 안정성 점검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해서 카톡으로 공유 드리고 있고, 러닝폭스는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게, 이거 저 오래 썼어요. 이게 오래 됐고, 거래소도 한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바이비트보다 훨씬 오래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고, 대표로 이 러닝폭스 사이트를 쓰는 BJ가
리듬타타라고 아프리카에 있죠. 좀 병맛 유튜버 있는데 그 BJ 있는데 그분이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방식, 그 다음에 거래하는 코인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지정가, 시장가 어떤 걸 많이 쓰는지, 그 다음에 UIX는 나하고 맞는지 요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래소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맥시 쓰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예전만큼 싸지 않다. 내가 시장가를 쓰고 MX 코인을 킵하지 않는 이상은 수수료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맥시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맥시 같은 경우에 요거 MX 코인 1000개를 내가 보유하고 거래를 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맥시를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맥시 쓸 이유가 없어요. 예전처럼 뭐 CS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배신감 들어요. 이게 수수료가 0.01이었거든요. 시장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5분의 1이니까 55,440원 내던 수수료를 277,000원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엄청 부담되는 거죠. 워낙 근데 수수료가 싸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밖에 볼 게 없었는데 맥시 같은 경우에 아유 참 이제 수수료도 끝났기 때문에 아마 저도 맥시를 떠나고 비트겟으로, 저는 무조건 수수료 따라갑니다. 수수료가 싼 거래소로 갑니다. 아마 비트겟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맥시에 이야기 해놓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래퍼를 쓰는 분이 많이 없지만 두세 명 이렇게 쓰시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수수료 할인 혜택이랑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있으면 제가 따로 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서 동결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거래하는 성향에 맞는 거래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